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유튜브 그 백문백답 했더라고요. 예, 예. 여러 명 유튜브하고 같이. 그런데 저 원하는 유튜버들은 다 간 건가요? 선정을 한 건가요? 그건 내가 모르겠네. 그거 한번 좀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원하는 유튜버들 다 모인 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밖에서. 일단 거기서 그 질문 나온 거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건 저도 관심 있는 거, 계속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친석계 의원들 그러니까 이현주 강덕구 의원과 연관된 의문, 네. 텔레그램하고 그 페이스북,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시죠. 이현주 의원 텔레그램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강덕구 의원 페북도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되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라는 게 이게 무슨 질문법입니까? 8월 통합전대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되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이제 그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 텔레그램은 네. 이현주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만 있지 네. 이현주 의원이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저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저건 한 시간 만에 삭제한 건데 2월 달에 저것도 하여튼 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고 그 부분을 이제 이현주 강덕구 의원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라. 김민석 총리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저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게 솔직히 김민석 총리님한테 저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쪽에 앉아있는 거 당신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이현주한테 물어보라고 답을 못 한다면 예. 저는 아닙니다라고 답을 예. 했어야 된다 봐요. 그렇죠. 왜 이래서 나는 그렇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오해가 너무 답답하다. 그렇죠. 이러셔야지. 그리고 강덕구 의원의 페북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덕구에게 물어봐라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아니다라는 답은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답을 놔두고 그거 이현주 의원 페이스북 텔레그램이니까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이니까 강덕구한테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텔레그램 뉴시스가 1월 29일 보도한 거에 대해서 저 날부터 예. 저게 오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바로 저 당사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얘기가 돌았고 돌긴 돌았죠. 제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나 국회 관계자나 의원이든 당직자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기자든 아무도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아이 그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이현주 두 분 사이에서 오간 대화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김민석 근데- 총리는 확실하게 본인 나 아니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내지는 않았어요. 썼지. 그러니까 맞아요. 아, 아니, 그리고 그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얘기예요. 그 부분이 있죠, 의미가. 근데 저게 길게 봐서 지금 사람들이 왜 해놓고 아니라고 하느냐도 걱정이지만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진짜로 두 분 사이에 있는 거라면 첫 번째는 한 국무위원과 한 국회의원 간의 대화라고 저기다 명시를 했거든, 예. 뉴시스가요. 그렇지. 예. 그러면 국무위원이면 저렇게 해도 몇 되는 명 안 거예요? 되지. 예. 예. 국무위원이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총리의 입장에서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입장도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내가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 보도는 또 안 되고 있어. 그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비판을 덤벼드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코가 조선일보에서 껴있으면 저걸 어떡하나. 모를까? 그러니까요. 뉴시스에서 뉴시스에는 알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저 그렇죠. 사진을 찍은 사람. 저는 확실히 알죠. 근데 그게 아름아름 알려지지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기한 어떤 일이란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막상 쥐어줬을 때 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싫어하지 않는 건 별개로 해서 방금 전에 저 대답은 굉장히
입 밖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저 말이 정말 좀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과연 이현주나 강덕구 의원은 저 답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무슨 답을? 저 방금 전에 김민석 전 총리가 한 답을 네. 이현주나 강덕구가 받아들일 때 저는 마치 자기를 내던져버리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인술도 실패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 단어가 정말 백문백답에서 한 줄짜리 이야기지만 좀 많이 좀 도저히 좋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간에 쪽 정치인들이 뭔가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아닌 사람은 확실히 확인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누군지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아닌데 자꾸만 이런 오해가 커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강덕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저게 총리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 총리가 언급이 돼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보내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말을 예,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예. 총리 기자 간담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말씀했어요. 말을 했고. 근데 저 텔레그램은 사실 뭐 저게 보내고 주고 받은 사람이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데,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저는 김민석 총리가 뉴스 공장에 나와서 김어준 공장장하고 이제 그 해명도 좀 저기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갖고 강덕구 의원 본인이 가장 잘할 테니까, 사실 강덕구 의원한테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전화를 일단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문에 문자로 오늘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강덕구 의원이 저걸 갖다가 홍익표 수석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예단해서 먼저 저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썼고, 나중에 1시간 뒤에 홍익표 수석이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해서 아니구나 해서 키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우질 않고 실수로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고 김민석 전 총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자꾸 전화 드리는 겁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문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이게 왜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왜 두고두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문제가 되는가. 이게 사실은 합당과 관련한 의견이 그렇죠. 뭐였냐 정확히. 예. 그거하고 연결돼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에 저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하자면 지지자들끼리 갈라져 싸우는 거. 그 근원을 들어가보면 그렇죠. 시장 합당을 예. 가지고 누가 장난쳤느냐라는 거에서 견해가 쫙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 예. 그것도 용인수대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김민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이현주와 강덕구,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오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말은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족처럼 아끼는 사람한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지금 조정한다 혹은 뭐 협력을 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정말 용인수대에 있어서 결정적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진짜 저는 굉장히 사감이 있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진짜 궁금해서 그 예단을 해서 저런 글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렇게 페이스북이 아니고 다른 데다가 예단을 해서 미리 글을 써놓은 거라는데, 저게 예단을 해서 쓸 수 있는 글인지. 아니죠. 저게 어떻게 예단이 돼? 내일 그러니까요. 합당에 관한 예.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그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홍익표 수석한테 전달받았습니다. 홍익표 수석한테 확인하기 전에 저걸 어떻게 그래서 도저히 저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좀 계속 물어보는데, 좀 어떤 해명이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저만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조국 혁신당과의 그때 합당 문제, 그거부터 이제 불거진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던 거였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 조국 혁신당 합당 계획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그 부분도 좀 계획을 말했어요. 일단 그 계획 한번 좀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당원들께 죄송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 투표로 묻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원들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대표 되면 이제 그 전당원 투표로 해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합당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이것도 어제 유튜브 그 백문백답에서 그리고 전에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말했지만은 1대1 합당은 불가능하고 흡수 합당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또다시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대1 합당은 이제 거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1대1 합당이 가능할까? 그건 사실 힘들지 쉽지는 않을까? 않죠. 예. 저도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예.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예. 조국혁신당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합당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가 합당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어요. 합당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에 예.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을 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거를 당사자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 얘기하고 달라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말로 받은 거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그 논평이 기술적인 표현보다도 혁신당에 대한 연대와 존중의 표현이 우선돼야 한다. 1대1 통합, 죄송합니다. 1대1 통합이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알아요. 근데 말이라도. 그러니까 말이라도. 흡수 통합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선을 쫙 그어버리고 우린 절대 양보 못하니까 너네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사냐고요.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아니 그렇죠. 저거 말자는 소리. 그러니까.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최소한 우대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지. 합당은 할 건데 뭐 1대1은 아니고 우리가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길 바래. 누가 오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국혁신당하고 그 합당의 문제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현안이 될 텐데, 그러니까 존중,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저 들더라고요. 문제는 둘 다 사실은 까놓고 들어가면 둘 다 할 말 없죠. 맞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해놓고서 무산시키고 그러면은 본인이 계속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평택 공천은 왜 그렇게 됐으며 그 뒤에는 어떻게 했으며 그러더니 또 연대해야 된다 그러고 통합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둘이 서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해. 그렇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총리한테 합당 국면에서 들었던 얘기는 연대와 존중의 의사가 가득 담긴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이 바뀌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 참 이게 진짜 미스테리가 요즘 많아. 나는 그 도저히 그러니까 합당까지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거칠게 발표를 해놓고 그 무산됐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합당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음이었는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그때 강덕구원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이 강덕구원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사로 나왔었어요. 합당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와 당이. 예. 그렇지만 합당은 여전히 유효한 정신이고 그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하려고 이게 말하자면 절충안 내지는 대안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보도는 있었어요. 근데 총리는 그걸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 강덕구원 말씀으로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거를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그 얘기 다뤘지만 과거를 그냥 이대로 묻고 지나가는 게 현명한 건지. 글쎄. 그러니까 저는 통합과 연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8월 달에 합당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후보를 내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리고 뭔가 일단, 이상한 일이 일단 생긴 이 거야. 문제가 과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조국 당대표는 부산 쪽으로 출마를 원했었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거는 좀 예. 곤란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위치까지 있었지. 바뀌어준 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도 있었지만 당시에 어떤 언론 인터뷰가 있었냐면 그걸 공개해서 불쾌하다는 민주당 당직자가 그때 나왔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경까지 있었는데 굳이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가장 충돌할 사람을 또 후보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적이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